플랫폼 내 특성 중에 하나가 초기에 있어서는 시장을 장악하기 위했고 경쟁자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낮은 수수료로 시장을 장악하는 정책을 추진하다가 어느 정도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하게 되면은 가격을 이제 급속하게 올리고 과도한 이제 이윤들을 과잉 배당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것들이 일반적 특색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쿠팡이츠나 배달의 민족들이 보여주는 행태가 아주 전형적으로 시장을 장악한 다음에 그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수수료를 인상하고 또 그렇게 해서 확보한 그 영업이익들을 본사인 독일에 과잉 배당하는 등 그런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런 독과점적 지위 남용 행위에 따라서 소비자뿐만 아니라 그 입점 업체들, 그 다음에 그 배달 종사를 하고 계시는 배달 라이어들 여러 계층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오늘 사회적으로 고발하고 규탄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님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은 지난 7월 10일 날 기존 6.8%였던 중개 수수료를 9.8%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인상률로만 놓고 보면 44%에 달하는 인상을 한 겁니다. 굉장히 한꺼번에 많이 높인 건데요. 이렇게 높일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배달의 민족이 배달업 관련돼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독점적 지위를 일단 가지게 되면 그 독점적 지배력을 이용해서 시장을 교란시키거나 시장에 참여하는 여러 당사자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나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사업자들을 규제하는 법을 갖고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현재 이 플랫폼 업체의 독점적 행위를 규제하는 법규는 좀 미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많은 야당들은 법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해왔고, 드디어 작년 말부터 정부도 좀 태도를 바꾸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정부도 독점적 행태에 대해서 규율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대로 논의 안 되고 있고요. 하루속히 이러한 독점적 행위자들을 적절히 규제해서 시장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을지로위원회는 이미 발의되어 있는 여러 법안들을 토대로 온라인 플랫폼법이 실질적으로 제정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비롯한 플랫폼을 이용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권익을 구제하고 향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기자분들의 많은 관심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런 거대한 시장 지배적 플랫폼들의 독과점지 남용행위에 대해서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조속히 열려서 남용행위의 실태들을 파악하고 독과점 플랫폼 규제법과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등의 입법 논의들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만, 안타깝게도 그 국회 정무위원회가 아직까지도 한 번도 회의도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빨리 좀 타파하고 그 정무위원회가 열려서 이 문제를 좀 다뤄줘야 될 텐데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강일 의원입니다.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 이렇게 폭등적인 수준에서 수수료를 인상한 것을 본 적이 처음입니다. 우리가 음식값을 올리더라도 500원, 1000원 하면서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을 봐가면서 올리는 상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번에 수수료 인상을 무려 44%를 폭등적인 아주 살인적인 인상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수익률이 굉장히 저하됐습니다. 심지어 지금 5%의 영업이익을 보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무려 배달 수수료로 10%에 가까운 음식값에 포함돼서 떼어갔다 가겠다는 것은 정말 포갑이 아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플랫폼 사업은 정말 굉장히 무섭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모두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미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고 이들의 말을 따르지 않게 됐을 경우에 이들은 그것을 무기로 해서 가격이나 모든 서비스에서 독점적 지위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이 시장을 잠식하고 시장의 경제 질서를 마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제 우리가 그대로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지금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발벗고 나서야 되는데 조금 미진한 것이 아니냐, 굉장히 뜨뜨미지근합니다. 그래서 저희 국회에서 야당들이 중심이 돼서 이 문제를 각 상임위에서 먼저 치고 나가면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와 관련되는 기자회견을 기자분들의 많은 관심 촉구하고요. 끝까지 잘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지배적 플랫폼의 독점 남용 행위는 문화산업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임, 전자책, 웹툰, 음원 많은 부분들이 모바일 앱마켓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다운을 받아서 이용하고 있는데, 그럼 구글 플레이와 같은 앱마켓들이 30%가 넘는 그런 과도한 수수료를 받다 보니까 이런 문화산업 창작자들이 소비자들을 만나기도 어렵게 되고 혁신적인 문화산업들이 상당히 위축되는 그런 효과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산업 분야, 우리 가수로서 크게 활동을 해주셨던 김재원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님의 발언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입니다. 지난 주말 부산에서 만나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배민 수수료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가게를 접어야 할 것 같다고, 팔아도 남는 게 없는데 어떻게 장사해서 먹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배달의 민족은 이미 시장 지배자입니다. 비싸면 안 쓰면 되지라는 명제는 성립 불가능합니다. 배달의 민족의 작년 영업이익이 6,998억 원입니다. 그런데도 수수료를 또 올렸습니다. 독일 본사가 적자니까 한국에서 메꾸겠다는 심보 아닙니까? 외국 자본의 생존이 우리가 흘린 피와 땀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소리입니까? 정부는 상호 규제 운운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 횡포를 막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의 독과점을 긴급히 규제하도록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과 공정화법을 22대 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합니다.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 인상을 철회하고 자영업자, 배달 노동자, 소비자와의 상생을 위해 앞장설 수 있도록 입법 노동자로서 저도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달의 민족은 외식업, 배달앱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활용을 해서 배달 시장까지 급속히 진출해서 사실상 배달 시장에서도 그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점업의 어떤 전이라는 그런 현상들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그 배달 시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많은 배달 종사자들도 배달 수당이 급격히 낮아지는 그런 불이익들을, 피해들을 입고 있어서 우리 환노회에 계신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님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의원 정혜경입니다. 플랫폼 기업의 사업 방식은 대개 유사합니다. 사업 초기에는 적자를 감수하며 시장 지배력을 높입니다. 낮은 수수료, 때로는 무료로 플랫폼을 이용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용자가 늘고 사업이 확장되고 시장이 플랫폼 기업 중심으로 재편되면 태도가 돌변합니다. 수수료를 인상하고 갑질을 일삼습니다. 그 피해는 플랫폼을 통해 장사를 하는 소상공인,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노동자, 플랫폼을 통해 구매 활동을 하는 고객에게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배달의 민족도, 쿠팡도, 카카오의 사업 방식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플랫폼 산업에 대한 법적 미비로 플랫폼 기업은 줄곧 법적 책임 회피를 해왔습니다. 수십만 명을 고용하고 있지만 고용에 대해 온전히 책임지지 않습니다.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데 규제를 할 수도 없습니다. 국회나 정부의 책임이 큽니다. 국회가 나서 플랫폼 산업의 질서를 만들어 소상공인은 물론이고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게 법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정부도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막고 소상공인, 노동자, 고객을 보호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배달시장의 배달료 인하 경쟁의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과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일방적으로 노동자에게 배달료를 낮추고 소상공인들의 수수료는 44%나 인상하겠다고 합니다. 지난해 배달의 민족의 영업이익이 7천억 원, 독일 모기업에 4천억이나 배당한 것을 생각해보면 노동자, 소상공인을 쥐어짜 돈을 번다는 말이 딱 맞는 말입니다. 그 피해는 물가 인상 등으로 고스란히 고객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법률안이 여러 건 올라와 있습니다. 관련법 논의와 입법화를 위해 진보당도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승석 기본소득당 최고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예,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이승석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쇼핑몰, 음식 배달앱, 택시콜, 노동중개, 중고물품 거래 등 점점 많은 경제 영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각종 무료 서비스 등 치열한 초기 경쟁을 거치고 난 뒤 시장 지배적 사업자들이 생겨날 때쯤이면 독과점의 폐해가 본격화됩니다. 얼마 전 배달앱 시장 점유율 65%인 이 배달의 민족은 입점업체 수수료를 6.8%에서 9.8%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식당 사장님들 죽어라 이래서 우한 형제들 우한 삶을 위해 번 돈을 다 갖다 바쳐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쿠팡에는 노동자들 과로사가 끊기지 않고 일어나고 끼어 팔기, 직접 상품, 평점 조작 등 불공정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세계 주요국은 이 양면 시장으로서의 그 온라인 플랫폼의 혁신성은 유지하되 독과점의 폐단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입법하거나 정비해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도 더 이상 공정거래법이나 막연한 상생 주문만으로는 온라인 플랫폼의 탐욕을 규율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미 너무나 확연해졌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특별법과 공정화법 개정이 중대한 민생 과제임을 확인하며 이 법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의 역할을 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플랫폼 대기업과 소비자, 입점업체, 노동자 사이의 상생도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이라는 기초 위에서만 실질적으로 가능할 것이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배달앱 시장에서의 과도한 수수료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광고료, 중개 수수료, 배달 수수료, 결제 수수료, 많은 수수료 부담 때문에 거의 매출액의 한 30-40% 이상들을 이 과도한 수수료 부담에 짓눌려 있는데요. 그래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이 자영업자들을 대표해서 이성원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사무총장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오전 11시에 배달의 민족 본사 앞에서 여기 계신 자영업자분들과 함께 그 분노에 찬 기자회견을 하고 왔는데요. 그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달앱 시장에서 65%라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는 배달의 민족이 기존에 6.8%이던 중개수수료를 9.8%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습을 인상액으로만 따지자면 44%에 달하는 역대급 인상률입니다. 결국 이러한 수수료 인상은 배달앱을 사용하는 저희와 같은 자영업자, 이용사업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면서 소득을 저하시키고 또 음식값 인상으로 인해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배달의 민족은 국내에서 지난해 약 7천억 원의 영업이익, 매출이 아닌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가운데 무려 4천억 원의 배당을 통해 독일 본사로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전 기자회견에서 배달의 민족을 빨대의 민족, 국내 플랫폼 이용사업자들과 노동자들의 이익을 빨아먹는 빨대의 민족이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과연 지금은 배달의 민족이 플랫폼 본연의 혁신과 상생의 기능이 작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제는 혁신과 상생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노동자와 자영업자들의 노동력 착취와
부에대만 탐욕만 남았습니다. 이러한 배달의 민족의 착취와 탐욕은 자영업자들에게는 아우슈비츠와 다를 바 없습니다. 플랫폼을 쓰지 않아도 죽고 플랫폼을 써도 죽는 상황입니다.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한 형제들은 업주 부담 배달비를 지역에 따라 100원에서 900원으로 인하했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을 것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이용사업자 입장에서는 음식값이 비쌀수록 더욱 높아지는 수수료를 감안하면 과연 이게 실효성 있는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배달비 일부를 인하하는 것 역시 자영업자의 상생이 아니라 혹시나 배달의 민족이 직접 운영하는 배달 원 플러스라는 배달의 민족 운영 시스템에 대한 자사우대 정책이 아닌가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부 여당에게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플랫폼 관련 독과점과 공정거래 입법을 요구했을 때 정부와 공정위가 입법 대신 자율 규제로 풀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규제 성과, 자율 규제 성과 발표에 협약식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자율 규제에 참여했던 저희 자영업자들이 요구했던 핵심적인 사항, 수수료 상한제, 그리고 영세 구간 도입 등의 비용과 관련된 부분은 그 어디에도 성과가 없었고 결국은 오늘날의 배달의 민족의 사태까지 발생이 됐습니다. 과연 자율 규제에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라도 플랫폼 독과점 방지와 공정거래를 위한 진정한 의미와 혁신과 상생경제의 구축에 정부 여당이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오전에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플랫폼 노동자도 저희 함께 했습니다. 그 기자회견을 통해 저희 진짜 배달의 민족들이 모여서 노동자, 자영업자, 소비자가 모여서 가짜 배달의 민족의 이런 악행을 몰아낼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힘을 모아서 투쟁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시간이 많이 돼서 바로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은 허성무 의원님, 권як엽 의원님, 김현정 의원님이 순서대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배달의 민족 수수료 인상 규탄 및 철회 촉구, 중소상인과 배달 노동자 착취, 국민들 외식비 폭등, 누구를 위한 수수료 인상인가? 배민은 수수료 인상 철회하고 중소상인 배달 노동자 소비자와 상생하라. 배달의 민족이 기어코 수수료 인상을 발표했다. 6.8%를 떼어가던 수수료를 3% 올려 음식값의 9.8%를 받아가겠다는 것이다. 금액으로 따지면 앞으로 자영업자들이 부담해야 할 수수료가 44%나 늘어나게 된다. 게다가 최근에 배민 라이드를 이용하지 않고 손님이 직접 가게로 찾아와 포장 배달을 하더라도 수수료를 받겠다고 한다.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코로나 이전이던 2018년 기준 음식점업의 영업이익률이 8.7%이고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5%대까지 떨어졌던 점을 감안하면 지금도 배달앱이 가져가는 수수료가 점주가 가져가는 수익보다 더 크다. 가게를 열어 힘들게 물건을 만들어 파는 사람보다 중간에서 중개하는 사람이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지금의 상황이 과연 정상인가?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 중소상인 자영업자와 배달 노동자를 착취하고 국민들 외식비를 폭등시키는 배민을 강력히 규탄한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як엽입니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배달의 민족이라는 이름을 걸고 국내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배민우 수수료 인상이 중소상인, 자영업자, 배달 노동자, 소비자 모두를 착취하고 외국 기업의 배만 불리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배민은 지난해 국내에서만 약 7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두었지만 모기업인 딜리버리 히어로는 조 단위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고 최근엔 유럽연합으로부터 반경쟁 행위 혐의로 약 6천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예정이다. 최근 배민이 배달 노동자들의 기본 배달료를 삭감하고 사실상
입점업체들의 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이 늘어나는 배민 배달을 확대하면서 막대한 영업이익을 기록하고도 그중 절반이 넘는 약 4천억 원을 독일 모기업에 배당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게르만 민족, 빨대의 민족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다. 네, 평택시병 국회의원 김현정입니다. 배민은 이번 수수료 인상의 이유로 치열한 시장 경쟁 상황을 들고 있지만 65%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수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1위 사업자가 할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우리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빚은 이미 1조 원을 돌파했고 연체율도 연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에도 고물가, 고금리에 가뜩이나 경기 침체까지 겹쳐 줄줄이 폐업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수료를 44%나 올리게 되면 자영업자들의 줄폐업이 가속화되고 음식값을 폭등시켜 국민 가게에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국민 모두가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배만 불리겠다는 배민의 행태는 흉작의 고리대에 신음하던 농민들을 착취하던 일제시대 지주들을 떠올리게 된다. 배민은 배달의 민족이란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즉각 수수료 인상안을 철회하고 중소상인 자영업자, 배달 노동자, 소비자들과 상생하기 위한 방안을 찾을 것을 촉구한다. 2024년 7월 15일 기자회견 참석자 1동.